다음은 부조입니다. 도멘 유로노벨라의 샤를방 카니에는 2022 빈티지를 2021 빈티지보다 덜 도전적인 해였지만 몇 가지 어려움은 있었던 빈티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제 6월에 온 엄청난 폭풍우였습니다. 이 부분만 제외하면 여름은 덥고 건조했고 적절한 시기에 비까지 내려서 포도를 식혀주었기 때문에 수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덜 했다고 합니다. 수확 시기에 있어서 타닌의 숙성도가 알코올의 숙성도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 수확 시점을 조금 뒤로 늦추었고 9월 7일과 9월 12일 사이에 수확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포도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수확이 되었고 평균 수확량은 이제 40 헥토리터로 아주 좋은 편이었다고 하네요. 잠재적 알코올 볼륨은 13도에서 13.3도로 적정했고 줄기를 사용하지 않고 양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젖산 발효 이후 pH가 3.55로 측정되어 매우 좋은 편이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서도 때루아를 잘 표현한 빈티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샤를은 개인적으로 2018 빈티지를 더 선호한대요. 그런데 2022 빈티지도 아주 좋은 빈티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취향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그렇죠. 그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8월 말에 수확하고 이 친구는 또 9월 초에 수확을 하고, 그러니까 생산자가 바라보는 와인이 다 다른 거죠. 포도의 상태나 이런 게 자기의 양조에 맞게.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샤토드 라뚜르입니다. 샤토드 라뚜르의 책임자인 에드와드 라벳은 2022 빈티지를 상대적으로 포도 재배가 쉬웠던 빈티지로 평가하였습니다. 2022 빈티지는 전반적으로 매우 덥고 건조했지만 중간중간 비가 내려서 물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확은 8월 31일에 시작하였으며 포도는 매우 잘 익고 상태도 아주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 수확량이 30헥토리터에서 40헥토리터였으며 잠재적 알코올 볼륨도 12.6도에서 13.2도로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와이너리가 지향하는 스타일과 포도의 상태가 딱 들어맞았고 줄기는 최대 85%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50% 정도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양조 과정에서도 딱히 문제 삼을 부분이 없었고요. 따뜻하지만 신선하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빈티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본노마네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생산자는 도멘드라 로마네 꽁티입니다. 오베르드 빌렌은 2022 빈티지를 1959 빈티지와 비교하면서 아주 훌륭하고 인상적인 빈티지라고 평가했습니다. 2022 빈티지는 바로 테스팅하기에도 좋은 빈티지이며 아마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삼촌인 이제 오베르드 빌렌의 뒤를 이어 이제 현재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는 베땅드 빌렌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주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당분을 더 높이기 위해 1차 발효를 할 때 말린 포도들을 좀 추가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포도가 이미 잘 완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피해로 인해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했던 2021 빈티지에 비해 2022 빈티지는 와인 생산자들로 하여금 큰 기대를 하게 만든 빈티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까지 무더운 날씨가 지속돼 일부 포도들이 잠시 생장을 멈추기는 했지만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비가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수확은 이제 8월 30일에 꼬르똥을 시작을 했고 레드 와인의 경우 역시나 이제 100% 홀 클러스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제 2023년 4월에 이제 레드 와인의 젖산 발효를 마쳤지만 화이트 와인은 6월 첫째 주를 지나서도 계속 발효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1959 빈티지를 비교할 정도면 아주 무더웠지만 파워도 있고 산도도 있는 역대급 빈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빌렌이 사실 오베르드 빌렌 말을 굉장히 아끼는 분이신데 2015년 빈티지가 출시했을 때도 최고의 빈티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2020 빈티지 그리고 2022 빈티지까지 참 컬렉팅할 와인들이 많네요. DRC는 무조건 사야죠. 네.
다음은 꼼틀 리자벨레입니다. 루이 미셸 리자벨은 2022 빈티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날씨가 덥고 건조했으며 질병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빈티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수확은 8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진행했는데요. 깨끗하고 잘 익은 포도를 수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확량도 적당해서 38헥토리터로 괜찮았다고 하네요. 잠재적 알코올 볼륨은 12.8도에서 13.8도였으며 와인에 따라서는 15%에서 20%의 줄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브릴레는 아마 100% 했겠죠. 그리고 이제 말로락틱 퍼멘테이션 이후에 산도는 2018 빈티지보다 높았고 2019 빈티지와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네요. 숙성이 조금 빠른 편이어서 병입을 일찍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스타일은 2015 빈티지와 2020 빈티지와 유사하다고 하였습니다. 2015 빈티지와 비교할 정도면 아주 좋은 빈티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빨리 병입을 한다는 게 그게 좀.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본노말의 생산자는 도멘 비조입니다. 장요 비조는 2022 빈티지에 대해 유난히 덥고 건조한 빈티지이지만 그 놀랍게도 포도 내의 수분 상태가 아주 좋아서 본인도 놀랐다고 하네요. 수확은 8월 2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수확량은 평소보다 조금 많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죠. 수확량이 많았다. 네, 하지만 워낙 소출량이 작은 와이너리라서 수확량이 16헥토리터에서 22헥토리터로 총 35개의 배럴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생산량이 총 10,000병이 조금 넘으니 평소 비조 생산량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겠죠. 잠재적 알코올 볼륨은 12.5도에서 13도로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 빈티지에 대해 와인이 완벽하게 숙성이 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내심이 필요한 빈티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조의 경우 포도밭의 변화가 조금 있는데요. 2021년에 이제 1.3헥타의 모르생드니인 이제 클로드다 비도도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 포도는 이제 0.3헥타르가 샤르도네가 심어져 있고 1헥타르가 이제 피노누아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꼬르똥셀마뉴를 임대를 해요. 그래서 첫 빈티지를 생산을 했는데 겨우 600병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마 5월에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이때 이제 2020 빈티지를 테스팅할 계획인데 이때 만나보면 이제 2020 빈티지가 얼마나 매력적인 빈티지인지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뉴생조르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페블레입니다. 페블레의 테크니컬 디렉터인 제롬 플루는 2022 빈티지에 대해 대부분 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큰 위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6월에 꼬뜨드 니에 있었던 풍풍입니다. 수확은 8월 29일부터 꼬뜨드 본의 샤르도네를 시작으로 9월 1일에 꼬뜨드 니에서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수확량은 38헥토리터에서 40헥토리터로 꽤 괜찮은 편이었으며 잠재적 알코올 볼륨은 12.8도에서 13.5도로 매우 좋은 상태였고 현재 부르고뉴의 교과서적인, 그러니까 지금 부르고뉴 날씨에 대한 교과서적인 빈티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줄기는 포도밭에 따라 20%에서 25%를 사용했고요. 뮤진이는 50%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입하기 전까지는 확신하기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신선함과 때루아를 잘 보여주는 투명한 빈티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접근성이 아주 좋아서 2017 빈티지와도 비슷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볼레입니다. 볼레는 마르케스 당제르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욤 당제르빌은 2022 빈티지의 품질과 스타일을 2018 빈티지와 2020 빈티지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2022 빈티지는 아마도 2018 빈티지보다 더 활기차지만 2020 빈티지보다는 덜 우아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2022 빈티지는 기온이 높아도 타버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워낙 더운 날씨 때문에 꽃이 조금 늦게 폈다고 합니다.
와이너리의 가장 큰 과제는 수확에 적합한 날짜를 고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23일부터 수확을 진행하였고 수확은 일주일 정도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줄기는 평소처럼 이제 전체 제거를 하였고 잠재적 알코올 볼륨은 13도에서 13.5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신선하면서도 긴장감이 있는 와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2020 빈티지와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양조 과정에서는 SO2의 양을 줄이는 것이 목표였고요. 20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3분의 1만 사용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이봉클라제입니다. 이 작가님 이번에 어떠셨어요, 이봉클라제? 와, 근데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엔트리부터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도 아마 2022 빈티지가 티보 클레제의 역대 최고의 빈티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알리고떼의 경우에는 도멘 도브네의 알리고떼와 견주어도 좋을 만큼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았어요. 네. 첫 빈티지이고 겨우 이제 600병을 생산했는데 진짜 물건이었습니다. 티보 클레제는 2022 빈티지 때 아주 좋은 성장기를 지닌 빈티지라고 설명을 했고요. 포도나무는 6번에서 7번 정도의 트리트먼트를 하였고 포도 송이가 너무 촘촘하게 묻혀있지 않아서 관리하기도 수월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8월 25일에 본래부터 먼저 수확을 시작했고 9월 8일에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수확량이 많지는 않았는데 피노누아는 평균 이제 35 헥토리터 정도였고 샤르도네는 그것보다 비교적 많은 45 헥토리터를 수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 와인의 경우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펌핑 다운 없이 펌핑 오버만 살짝 진행하면서 이제 과도한 타닌의 추출을 피하였다고 합니다. 2022 빈티지는 티보 클레제가 아주 많은 애착을 가진 빈티지로 밸런스와 신선함이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올해 3월에서 4월 정도에 병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래 레카이레나 포마 루지앙 같은 경우에는 줄기를 이제 50% 이상 사용하고 현재 이제 와인 글로브를 통해서 양조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와인이 출시가 되면 어떤 스타일로 변화가 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플래그십 와인인 2021이 첫 번째 빈티지죠. 이제 클로드 부조 쿠벡 펠렉스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와인은 이제 특이하게 100% 와인 글로브에서만 숙성이 되는데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진짜 이 작가님 갔을 때 2시간 동안 새로운 테스팅룸에서 테스팅했는데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네, 그때 마지막 테스팅이라서 5번째 집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후에 4시 반 정도에 가서 6시 반까지 테스팅을 했는데 와 진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첫 잔부터 넣었어요. 첫 잔. 그냥 알리고떼 딱 이게 알리고떼로? 이게? 해서 진짜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테이스팅했던 분들이 독일인가? 네, 독일 분들도 처음부터 놀랐어요. 네, 어쨌든 진짜 와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전에도 만약에 이본 클레제가 티보 클레제가 샹볼이나 보노만에 있었다면 지금보다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 뽀마입니다. 뽀마는 오늘 AF 그로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방문 때 이제 마티아스와 함께 테스팅을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우리 이 작가님 인상적인 와인이 하나 있었잖아요. 맞아요. 리시브. 네, 리시브루. 특히나 리시브루는 이제 제가 배럴에서 2번이나 테스팅할 만큼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이 작가님도 저하고 일을 오래 해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배럴 테스팅에서 2번 테스팅하고 처음 보셨을걸요? 거의 처음이에요. 참고로 제가 이제 2000년에 와인을 시작했고 와이너리를 처음 방문한 게 2005년이고 그때부터는 거의 매년 와이너리를 방문하고 특히 2013년부터는 작게는 2번 많게는 5번 이상 와이너리를 방문하러 출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DRC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와이너리들을 방문했었는데 지금까지 25년 동안 와인을 테스팅하면서 제가 배럴 테스팅을 그것도 동일한 쿠베를 2번 한 거는 2010년에 제가 부르고뉴를 방문해서 그 DRC에서 2009 라따슈를 테스팅한 것과 이번에 AF 그로에서 이 리시브루 2022 빈티지를 테스팅 딱 2개예요.
그 양조 가정도 이 집도 좀 바뀌기는 했어요. 여튼 그 자리에서 마티아스에게 리시브를 좀 더 달라고 쫄라서 배정도 더 받았고 어쨌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마티아스는 이제 2022 빈티지에 대해 여름은 무더웠지만 중간중간 비가 내려주어 마냥 뜨겁기만 한 빈티지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8일에 수확을 진행하였고 조금 길게 수확을 해서 9월 17일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한 20일 넘게 수확을 했죠. 뭐 전체적으로 포도의 상태는 아주 깨끗했고 특히나 이제 물레가방의 경우 포도가 좀 빨리 익어서 이때 수확을 좀 당겼다고 해요. 잠재적 알코올 볼륨은 13도에서 14도로 평균치를 웃돌았으며 수확량은 2020 빈티지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산도인데 역시나 이제 젖산 발효 이후 pH가 평균적인 연도보다 조금 높은 편으로 이제 뜨거운 빈티지지만 산도를 지킨 특이한 빈티지라고 평가를 했어요. 즉 2020 빈티지와 비슷하지만 높은 산도를 지닌 빈티지라는 거죠. 뭐 이러한 빈티지의 특성으로 뉴요크의 사용을 좀 줄이고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양조 스타일에 변화를 좀 주었다고 이야기해줬어요. 거기에 이제 양조의 자신감이 이제 붙으면서 줄기 사용을 이제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뭐 그랑크루 와인들의 경우에는 평균 50%의 홀 클러스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도 2주 이상이 기본이었는데 이번에는 11일 정도로 줄였으니 전체적으로 이제 양조의 변화를 사실 많이 주기는 했어요. 줄기 사용이 원래 전통적으로 줄기를 계속 쓰던 생산자들은 크게 관련이 없겠지만 사실은 디스템으로 와인을 만들던 친구들이 줄기를 쓰기 시작한다는 것은 보통 좀 양조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줄기 퍼센트를 늘려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뭐 에프그로에는 고무적인 부분이고 여튼 2022 빈티지의 루시브르는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추천합니다.